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네, 이 남과 다른 독특한 시선으로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농촌으로 향하는 귀농 귀촌인들의 농사를 짓기 이전에 삶의 시선은 어디에다 주면 좋을지 오늘 준비한 특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동 강사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연구소 소장 안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귀농귀촌에서 이후에 진행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보는 것의 첫 번째 방법,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눈이 있으니까 본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보다는 세상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하나가 되는 행위가 스토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텔러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우리 교육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뭘까를 고민해서 교육용 자료로 만든 영상인데, 한번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남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의 가장 기본점이 되는 것들은 정감입니다. 이렇게 이 사물을 대할 때 이렇게 따뜻한 또는 이런 정감이 먼저 밑바탕이 돼야 살아있는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되는 마음은 이 소비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정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합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업은 광합성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식물들이 살아있는 거, 만약이 아니죠. 살아있죠. 이 친구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가 언제냐면 볕을 받아서 놀 때. 이때야말로 가장 행복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이 살고 가축들이 먹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가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농촌에서 일상을 영위하시다 보면 이런 작은 느낌들이 아마 중간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소비자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정감들을 느끼시게 돼요. 그럼 그것을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광합성 하는 거를 이제 그 코스모스의 저자이시죠. 칼 세이건 박사는 이제 나른한 은총이다라고 통찰을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보기도 한 거죠. 사물을 이제 보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살림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었냐. 한살림에 그 생선, 이제 손질된 냉동 생선을 공급하는 회사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3개월 시한이었는데 이 꼭지를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주잡기 힘들어서 한 달 반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시인 김금숙 선생의 이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썼어요. 한 번도 아문 적 없는 바다의 배를 따서 왕소금처럼 부서지는 가을 햇살로 물에다 헹구어내었네. 수수대 같은 땅거미 지고 가난으로 잘 달구어진 석쇠 위에다가 고등어 한 마리 통째로 덥석 올렸네. 지글지글 신나게 구워지는 바다라고 이분이 통찰하셨어요. 왜 석쇠 아시죠?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가 가난한 살림에 석쇠에 때가 덕지덕지 묻고 또 구워지고 달구어지고 또 달궈졌던 그 거무튀튀했던 석쇠 위에서 우리 엄마가 구워주셨던 여러 생선들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지글지글 신나게 구워지는 바다. 이게 꽁치가 아니고 고등어가 아니었어요. 바다가 구워진다고 봤어요. 아주 신나는 통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밥상 위에 올려진 이런 모든 생선은 이 신나게 구워지는 바다, 신나게 끓여지는 바다 이런 컨셉으로 이 스토리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이제 또 어느 이제 커피숍에 갔을 때, 찻집에 갔을 때 쏘는 포스터였었어요. 차는 액체로 된 지혜다. 아주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 맛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차는 액체로 만들어진 지혜의 덩어리다라고 이게 통찰했던 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또 기촌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반기억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실 텐데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전혀 색다른 관점으로 좀 응집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면 뭐 스토리 자체가 아주 재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시는 게 제가 이제 제일 방점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원포인트 점이 아니거든요. 지역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 지역이 흘러내려왔던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거나 또는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흔적들이 지역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도시와 다른 점이거든요. 도시와 다른 점인데 그랬을 경우 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몇 년 전인데 이제 해남군에서 저에게 그 해남은 겨울배추로 유명하거든요. 겨울에도 배추가 밭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남의 어른들은 그 24절기 내내 푸른 푸성기 채소를 먹었다고 노인들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내려고 할 때 투어를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노구당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해남의 해남유시 종패기인데 거기에 갔더니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자화상.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분인데 국보 240호입니다. 공제 윤두서 선생의 자화상. 이게 원본이 이제 해남 그 노구당에 이제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국보하고 보물들이 아마 꽤 수십 점이 보관이 될 정도로 국립박물관에 지점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해남 분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선시대 아는 얼굴로는 어쩌면 유일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사셨다고 하니 이분이 거기에 사셨으면 아마 그 당시에도 김장을 하고 배추 김치를 담갔으면 이분이 아마 해남 그 겨울배추를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3년 뒤에 예쁜 딸을 이렇게 낳게 손녀딸이 이게 태어나시는데 이 해남윤씨 손녀딸이 나중에 누가 되냐 하면 김재원 선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 엄마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과 이 공제 윤두선은 이제 피로 맺어진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산이
18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천주교로 몰려가지고 그 강진 다산초당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강진 다산초당은 해남하고 가까워요. 그 다음에 해남의 노구당, 엄마네 집은 강진하고 가까워요. 우리들도 새끼들 왜 자제 보면 막 반찬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김장을 하거나 깍두기를 담거나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강진 다산초당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연상을 해보니까 다산 정약용도 토종배추, 겨울배추를 아마 먹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연결고리로 해남의 겨울배추 이야기를 풀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짓는 농사의 가장 단단히 작은 단위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장면은 포항에서 이제 죽작년이라고 메주를 만드는 포항시청 요청으로 이제 제가 영상을 몇 개 만들 때 일인데요. 메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맑은 날 창가에 앉아가지고 맥주컵에다가 그 댁에서 그 마을에서 생산한 메주콩을 갖고 온 걸 가지고 한 반 컵을 놓고 핀셋으로 하나씩 햇빛에다 놓고 살폈어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봤어요. 다 동그랗고 노란색이고 되게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약간 타원형인 놈, 이렇게 찢어진 놈, 위로 찢어진 놈, 그 다음 검무티티 반점이 있는 놈. 세상에 이 콩들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다 단위별로 개체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었어요. 그 느낌 가지고 이야기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되면 옥수수 하나를 이렇게 잘라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추를 하면 고추 씨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고, 고추를 이렇게 잘라서 놀아보고, 풋고추일 때 놀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빻을 때 한번 놀아보고, 이렇게 가장 기본 단위, 벼농사를 짓게 되면 그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아주 접사각도로 찍어서 벼피 하나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태도가 아마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줄 텐데요. 그러한 여러분의 정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감이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의 구성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을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청양군의 스토리를 만들 때 청양 칠갑산에 장곡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글씨가 없어졌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주지에게 전화해서 탐복을 했었어요. 딱 갔는데, 이게 각 절 객사마다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왜 호랑이가 산에 없는지 아세요? 라고 빨간색 글씨로 붙여놓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전부 폐암으로 다 죽어서 지금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이 주지가 쓰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흡연 금지, 금연을 얘기하는데, 이 호랑이가 폐암으로 다 죽었어요라고 이렇게 통찰했던 이 주지 스님의 이 센스에 저는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왼쪽에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여다지 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절에서 막 들고 막 그래가지고 저 조용하게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이면 그 뒤로 돌아가가지고 쉬를 좀 하려고 쓱 은근히 해서 보니까 한쪽이 보여요. 그래서 저 건물 뒤로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왜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여기는 스님들 도 닦는 공간이오니 이렇게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돼 있는 공간이에요. 섬돌에 이렇게 왜 흰 고무신 도석회에 있고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된 분인데 그대의 발길을 돌리는 곳 이렇게 써놨어요. 출입 금지 이런 컨셉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왜냐하면 출입 금지였으면 우리 그냥 보통 심성상 훅 그냥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보면서 사물을 이렇게 인식시키는데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짧거나 길거나 영상으로 만들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할 때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들은 소비자나 또는 그 유통하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반 발자국에 한 발자국은 좀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화책도 좋고 애들 보는 책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도 다 독사가 먹는 이야기거든요. 빌렐름 텔의 자유의 화살, 그러면 뭐 아들 머리에 이렇게 화살 넣고 화살로 쏘는 뭐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만류인력의 사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사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개념으로 들여다봤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베껴 쓸 것들이 생겨요. 베껴 쓰세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에 아마 반은 베껴 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료에서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출처를 안에다가 정확하게 지은이는 누구시고 도움을 받았고 명기를 해주면 그분 좋고 저희 좋고, 그래서 책을 어떤 주제가 결정되면 관련된 책을 반드시 한두 권을 이렇게 섭렵하시고 이야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니시면서 많은 밥상을 보시게 되는데요. 기농기촌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물이나 상품이나 가공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놀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밥상 위에서 놀게 돼 있거든요. 밥상 위에서 나와 관계되는 것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우리 끊임없이 아주 이렇게 다이내믹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건 남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포항의 쌀 이야기를 만들 때 제가 받았던 이제 이게 밥상인데요. 이걸 왜 제가 즐겁게 기꺼이 받아 맛있게 먹었냐면, 이 안주인께서 앉으셔가지고 요거는 둘째 딸이 시집가서 작년에 유기농으로 농사업 지은 고추로 만든 요 장아찌거든요. 요거는 깻잎은 우리 뒷곁에 있는 그 친환경 깻잎이고요. 요 곰국은 지난주에 우리 마을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때 우리 목서 떨어진 그 가지고 아주 푹 곤 거거든요.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한 젓가락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밥상의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으로, 느낌이 오는 것들은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밥상을 보시는 것. 이외에도 이제 보는 것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자, 밤 농사 짓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밤 뭐 인증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밤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따끔이 속에 빤빤히, 빤빤히 속에 털털이, 털털이 속에 오도득이라고 봤던 우리 조선시대 아주머니들께서 보셨던 밤이에요. 이쁘잖아요. 따끔이, 빤빤히, 털털이, 오도득. 이게 우리 모대 정감 속에 밤 깎고 추석 전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생생하죠. 이렇게 어떤 작물이나 사물을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는 거죠.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것, 정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도와 샷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런 그 앵글, 그 구도와 샷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농업의 가치를 시선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시키면서 성공적인 기농 귀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